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 행위 의혹과 관련해 CCTV에 문제의 장면이 뚜렷하게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7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시 아라동 교통사고 이후에도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협치를 내세운 원희룡 도정의 공약사업 세부 실천계획 발표를 앞두고 새 도정 준비위의 정책 과제가 제대로 반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 리디그룹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6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 행위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CCTV에 문제의 장면이 뚜렷하게 포착돼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확보된 영상에 찍힌 남성은 한 명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밤 10시 10분쯤 한 남성이 건물 복도를 통해 제주지검장 관사 방향으로 나 있는 출구로 걸어갑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영상 속 남성의 키를 측정해 김수창 전 지검장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이용해서 신장을 계측하는 데이터 취득을 할 것인데요. 이 사람이 지나가는 정확한 위치를 CCTV를 활용해서 포인트를 잡고요.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영상 속 인물과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음란 행위를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고자가 근처 다른 장소에서 같은 남성이 음란 행위를 하는 모습을 한 차례 더 봤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그냥 무서워가지고 가까이는 안 가고 그냥 멀리서만 행위 같은 거 겉모습만 봐서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자신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김수창 전 지검장의 주장과 달리 자정을 전후의 CCTV에는 남성 한 명만 반복적으로 등장한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까지 CCTV에 나온 남성이 김 전 지검장인지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주변 CCTV 화면들을 근거로 화면 속 인물의 정확한 동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화물차가 기준보다 훨씬 많은 짐을 싣는 과적은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해도 좀처럼 적발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속 현장을 김찬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도 도로관리사업소 공무원들이 과적 단속에 나섰습니다. 최대 적재량이 4.5톤인 화물차의 무게를 재보니 짐을 20톤 가까이 실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과적 차량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고 단속을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축중량 10톤, 총중량 40톤 그렇게 초과되는 범위에 한해서 단속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범위 벗어나는 범위에서는 저희들이 적발해가지고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적 단속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두 가지. 경찰이 단속 권한을 갖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최대 적재량의 110%를 넘으면 안 되지만 행정기관이 단속 권한이 있는 도로법은 바퀴축 하나당 10톤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경찰은 무게를 측정하는 장비가 없어 행정기관에서 주로 단속을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관대한 도로법이 적용된 겁니다. 도로 유지 관리를 우선시하느냐 아니면 생명보호를 사고 예방을 우선시하느냐로 보면 당연히 소중한 생명보호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자면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서 과적 단속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렇다 보니 쓰지도 않는 바퀴를 달아 적재량을 늘리는 구조 변경은 물론 처음부터 바퀴 숫자를 늘린 화물차까지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퀴 하나를 더 달면 차량 무게는 1톤이 늘지만 도로법상에는 10톤을 더 실을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제주시 아라동에서 대형 사고를 냈던 화물차도 최대 적재량의 6배를 실었지만 바퀴축이 3개다 보니 과적 단속에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엇갈리는 기준과 허술한 단속이 화물차들의 과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MBC가 보도한 제주도 개발공사의 삼다수 과적 행위와 관련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늘 오전
제주도 개발공사 삼다수 공장에 경찰관 6명을 보내 삼다수 적재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차들이 허용 적재량을 초과해 삼다수를 운송하고 있지만 개발공사와 물류회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3일 오후 삼다수를 과적한 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 3대를 들이받아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가 도지사의 공약사업 실천 계획을 세우면서 세도정 준비위의 정책과제를 배제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원희룡 지사가 정책과제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지사 공약사업 실천위원회가 출범한 지난달 28일 원희룡 지사의 공약 105가지 이외에 세도정 준비위의 123개 정책 과제도 검토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자 제주도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세도정 준비위원회에서 많은 논쟁과 그리고 토론과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확정이 되었지만 저희가 우리 각 분과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은 105개 과제를 중심으로 한다. 논란이 커지자 원 지사는 세도정 준비위의 정책 과제도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 모든 과제들이 앞으로 9월 말까지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실행 계획으로까지 반영시키는 차원에서 마지막 점검을 거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형식적인 차별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약실천위원회가 분과별 논의를 거쳐 초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검토 대상 사업은 원 지사의 당초 공약에 한정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우선 105개에 대해서만 실행 계획을 우선 만들고 나머지 정책 과제 부분들은 별도로 해서 정책 과제로 추진을 별도로 해나가겠습니다. 제주도의 이 같은 방침은 후보 시절 선관위에 등록했던 공약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실천 여부를 평가받는 현실적인 측면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에 나오는 공약사업 세부 실천 계획에 세도정 준비위의 정책 과제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무늬만 협치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 지역의 5대 범죄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재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제주가 1,99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전국 평균인 1,185건보다 800여 건이나 많았습니다. 제주 지역은 재작년에도 절도와 폭력 범죄 발생률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핵심 사업인 제주 헬스케어 타운에 숙박시설이 중심이 돼 의료관광단지란 당초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사업자인 중국 기업이 의료시설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혀서 사업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주 헬스케어 타운에 이달 말 완공될 예정인 중국 리디그룹의 콘도미니엄입니다. 2018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 동부가 최대 의료관광단지로 만든다는 계획이었지만 지금까지 의료시설은 들어서지 않고 콘도만 분양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디그룹이 이곳에 6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며 나섰습니다. 이미 계획했던 의료연구시설은 물론 전문병원과 요양시설, 재활훈련센터도 짓는 투자 양해각서를 맺은 겁니다. 我们将以此为契机，继续加大对韩国的投资，特别是优先选择韩国和济州岛急需的项目进行投资。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는 리디그룹과 정식 계약을 서두르는 한편 헬스케어타운 나머지 부지에도 의료시설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된 시설들이 완공이 되는 시점에는 헬스케어타운은 녹지타운이라도 이름 붙일 정도로 녹지그룹이 이쪽에 많은 기여를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투기성 외국 자본에 대한 검증에 나선 가운데 그동안 숙박시설로만 채워져 부동산 투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제주 헬스케어타운이 제대로 조성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는 오늘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한라산 윗세오름에 33.5, 진달래밭에 24mm의 비가 내렸고 해안 지역에는 서귀포 65.5, 제주시 32.1mm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밤부터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내일 낮부터 다시 시작돼 모레 오전까지 해안에는 50에서 150mm, 산간에는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제주지방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제주 MBC 시청자위원회 8월 정례회의가 오늘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제주시 아라동 교통사고를 계기로 자연재해는 물론 사회 전반의 안전 문제를 진단하고 체계적인 보도를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다른 지방에서 온 이주민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에 빨리 적응하고 주민들과 융화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제작을 당부했습니다. 제주도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할 경우 야생 진드기를 통해 감염되는 쯔쯔가무시증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를 위해 벌초를 할 때 긴 옷을 입거나 해충 기피제를 뿌린 뒤 작업을 하고 풀밭에 앉거나 눕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쯔쯔가무시증으로 환자 62명이 발생했고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으로 환자 6명이 발생해 4명이 숨졌습니다. 제주시 도남주공연립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이후 제주시 내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도남주공 재건축조합이 시공사로 한진중공업을 선정함에 따라 이후 건축계획 심의 등을 거쳐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밀안전 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을 받아 재건축 시기를 조정 중인 2도 주공 1단지를 비롯해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주공 2산담지와 노형동 국민연립주택의 수요자와 사업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다중이용시설 화재가 잇따르자 서귀포시가 유흥주점과 숙박시설 등 1,400여 곳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누전 차단기 불량을 비롯한 전기시설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업소 135곳 등 모두 146곳을 적발해 시정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는 다음 달 초까지 보수와 보강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이나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올해 119에 구조 요청을 한 신고 전화는 하루 평균 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19 종합상황실에 걸려온 전화는 10만 6천 건으로 하루 평균 509건에 이릅니다. 유형별로는 구급이 2만 4천여 건, 생활안전 3천여 건, 구조 2,600여 건 등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